아, 참. 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나이쯤 되면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때론 그 가족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죠. 글쎄, 사흘 전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김성호 할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어요. 30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하시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리듬을 잊지 못하시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여시니 시원한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경기도 양평의 전원주택에서 사는 노후가 생각보다 평온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6년. 처음엔 그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도 나쁘지 않다고 느끼셨어요. 뒤뜰 100평 텃밭에 직접 심은 배추와 무, 상추들이 유일한 말동무였죠. 고무장화를 신고 텃밭으로 향하시니 아직 이슬 맺힌 배추잎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호미로 잡초를 뽑다가 멀리서 소방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셨어요. 손이 잠시 멈추시고 30년간 그 소리를 들으며 달려났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또 어디서 불이 났나 중얼거리시며 하늘을 올려다보시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불안함이 자리 잡고 계셨어요. 화재 현장에서 본 수많은 가족들의 절망, 단 몇 분 부주의가 평생 후회로 남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니 거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눈에 들어오셨어요. 소방서 근무 때 표창장들,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 사진들. 특히 아들 준호와 딸 선영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서셨어요. 준호는 지금 서울에서 약사로 일하고 계시고 선영은 남편 도연과 함께 양평 읍내에서 살고 있어요. 선영은 집 근처에서 학원을 운영하시고 사위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죠. 막내 준호는 자리를 잡았지만 딸 내외는 학원이 잘 안 되고 남편 수입이 시원찮아서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들으셨어요. 특히 선영은 몇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였죠. 커피를 끓여 마시며 신문을 펼치시니 요즘 노인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보이셨어요. 고독사, 노인학대, 보이스피싱 피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시며 내가 나이 들어 예민해진 건가 혼잣말 하시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딸 선영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으시니 응, 선영아. 아빠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아서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아빠가 무슨 문제 있겠냐? 그런데 너 목소리가 좋아 보이네. 아, 그냥요. 아빠 요즘 뭐 하세요? 뭐 하긴 텃밭이라고 TV 보고 그러지.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선영이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 하시니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시간이야 있지. 은퇴한 사람이 뭐가 바쁘겠냐. 그럼 토요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깜짝 놀라시니 결혼 후 딸이 집으로 초대한 적 거의 없었거든요. 보통 밖에서 만나거나 아빠가 딸집 근처까지 나가시는 게 전부였어요. 야, 갑자기 왜? 무슨 특별한 날이야?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요. 아빠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가슴이 따뜻해지셨어요. 딸이 자신을 생각해준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좋지. 뭘 준비한다고? 아빠 좋아하는 갈비찜 하려고요. 그리고 도연 씨 친구가 근처에서 횟집 오픈해서 싱싱한 광어회도 준비할게요. 아빠, 도연 씨가 청주 출장 갔다 오면서 건강에 좋은 인삼주도 사왔으니 사위랑 한잔 하시고요. 이번엔 정말 놀라시니 평소 건강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하던 딸이 오히려 술을 권하다니. 이야, 너 평소에 건강 안 좋다고 술 끊으라고 했잖아. 아빠도 이제 70인데 가끔은 즐기셔야죠. 도연이가 좋은 술 하나 구해놨대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딸의 정성을 거절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 알겠다. 토요일 저녁에 갈게. 네, 그럼 6시쯤 오세요. 아,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잠시 머뭇거리시니 준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만 조용히 만나요. 왜 아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걸까? 형제 사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남동생도 부르면 좋잖아.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아빠랑만 시간 보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휴대폰을 바라보시니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반갑기도 했지만 석연치 않았어요. 30년 소방관 직감이 미세하게 경고를 울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불안감을 애써 무시하시고
혹시 손주 생겨 할아버지 된 거 축하한다고 초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있으셨어요. 딸이 챙겨준다는데 의심할 이유 없죠.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드시니 토요일 저녁이 기다려지셨어요. 침대 탁자 위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 지으시며 역시 가족이 최고야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 뜨시니 어젯밤 통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 새벽 햇살 보며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 느끼시고 손주 소식일까? 아니면 딸이 철든 걸까 하시며 텃밭에서 배추 돌보다가도 토요일 저녁 생각나셨어요. 갈비찜과 광어회, 30년 전 딸 어렸을 때 생일날 행복하게 먹던 기억이 나시니 그때 소방관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딸 좋아하는 모습 보려고 무리해서 준비했던 일이 떠오르셨어요. 점심 먹는데 휴대폰 울리니 또 선영이었어요. 어제 통화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또 전화라니 이상하시죠? 선영아, 아빠 어제 말씀드린 토요일 약속 기억하시죠? 물론이지. 벌써 기대되는데 혹시 준호한테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젓가락 든 손 멈추시니 왜 아들 얘기 나오면 이렇게 예민해질까? 아니야, 말 안 했어. 그런데 왜 준호 얘기만 나오면 그러냐? 아니에요. 그냥 이번엔 아빠랑만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숨기는 듯한 목소리지만 딸 마음 이해하려 하시고 남매 사이 갈등 있나 싶어 더 묻지 않으셨어요. 알겠다. 그런데 너 요즘 무슨 일 있냐? 갑자기 전화도 자주 하고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별일 아니에요. 전화 끊고 나서 확실히 이상함 느끼시니 평소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던 딸이 3달 전부터 종종 하더니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준호 의식하는 말투도 그랬어요. 수요일에도 전화 오시니 아빠 토요일에 오실 때 몇 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6시라고 했잖아. 혹시 조금 일찍 오시면 안 될까요? 5시 반쯤으로요. 왜?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여유롭게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이번엔 정말 이상하시니 시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던 딸이었는데 목소리에 긴장감 느껴지셨어요. 목요일 오후 양평내 장 보러 나가시니 딸 집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선물 사려고 하셨어요. 과일 가게에서 딸 좋아하던 샤인머스켓 고르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시니 성호 씨. 돌아보니 예전 소방서 동료 박철수였어요. 철수야, 여기서 보내. 형님, 뭐 사러 나오셨어요? 딸한테 갖다 줄 선물 좀. 아, 선영이한테요? 요즘 딸한테 잘해주시나 봐요. 고개에 갸웃하시니 뭔 소리야? 아, 우리 아내가 그러는데 선영이가 요즘 부동산에 관심 많다면서요. 집값 얘기 자주 한다던데. 집값? 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부동산 시장 어떤지, 전원주택 처분 어려운지 물어보더래요. 표정 굳어지시니 딸이 부동산 처분 얘기 언제 했다고. 지난주 우리 아내가 이상하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건강하신데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머릿속 복잡해지시니 딸이 몰래 부동산 관심 보이다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 있나 싶으셨어요. 집으로 가는 길 계속 생각에 잠기시니 며칠째 딸 이상 행동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전화들, 처음 있는 초대, 준호 의식하는 말투, 이제 부동산 처분 얘기까지. 그날 밤 선영에게 직접 전화 거시니 선영아, 나야? 아, 아빠, 웬일로 먼저 전화하셨어요? 목소리 당황스러워 보이시니 별거 아니고 요즘 어려운 일 있냐? 어려운 일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는 얘기야. 정적 흘렀어요. 망설이는 듯 하시니 아빠 정말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토요일에 보자. 전화 끊고 불안감 떨치지 못하시니 30년 소방관 동안 위험 감지 능력 기른 탓에 미묘한 변화가 신경 쓰이셨어요. 금요일 저녁 내일 입으로 준비하시니 딸 정성껏 준비한다니 자신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옷장에서 정장 꺼내 거울 보시니 늙어 보이는 모습 보이시는데 또 휴대폰 울리니 선영이었어요. 하루 걸러 전화가 일상이 됐죠. 아빠, 내일 5시 반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알았어. 아, 그리고 아빠, 내일 오실 때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혈압약이나 당뇨 같은 거요. 혹시 모르니까. 이상하시니 건강 상태 잘 아는 딸이 왜 약 얘기할까? 전화 끊고 깊은 한숨 쉬시니 기대 반 불안 반으로 토요일을 맞이해야 할 것 같으셨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 안 오시니 딸 변화, 부동산 얘기, 이상한 전화들.
우연일 수 있지만 석연치 않으셨어요. 내가 예민해진 건가 자신에게 말씀하시며 억지로 눈 감으시지만 불안감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토요일 오후 옷이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으시니 짙은 남색 정장, 깔끔한 와이셔츠, 딸 몇 년 전 준 넥타이까지. 거울 보니 단정해 보이시고 손에 샤인머스켓 한 박스 들고 현관 나서시니 딸 집까지 차로 20분 거리예요. 걸어가기 애매해서 택시 부르시고 안에서 마음 설레시니 딸 직접 준비한 음식 먹는 게 언제적이었을까? 결혼 초 한두 번, 그것도 15년 전 일이에요. 문득 아내 생각나시니 살아계셨다면 이런 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선영이 철들었나 보며 웃으셨을 텐데 가슴 아려오시지만 곧 따뜻한 기대감으로 바뀌셨어요. 양평 읍내 아파트 단지 도착 옷이 25분, 딱 맞는 시간이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15층 올라가며 긴장되시니 30년 소방관 동안 위험 상황 많았지만 지금처럼 심장 두근거린 적 별로 없으셨어요. 초인종 누르시니 발소리 빨리 들리시고 문 열리자 선영이 맞이하시니 화장 진하게 한 듯 밝은 웃음 짓지만 눈가 미세하게 떨리셨어요. 어머 아빠 정말 멋지게 차려입고 오셨네요. 그래 딸 정성껏 준비한다니까 나도 격식 차려야지. 뒤 힐끔 보시니 다른 사람 따라오나 확인하는 듯 하시죠. 혼자 오셨죠? 이상한 질문이시니 당연히 혼자 올 텐데. 그럼 뭐 죽은 마누라 데려올 줄 알았냐 농담으로 받아치시니 어색하게 웃으시고 준호한테 얘기 안 하셨죠? 또 준호 얘기예요. 왜 아들 의식할까? 내가 우리끼리만 만나자고 해서 표정 살짝 안도하시고 뒤 돌아보며 신호 보내는 듯 하시죠. 신발 벗고 거실 들어서시니 깜짝 놀라시니 식탁이 생일상처럼 차려졌어요. 싱싱한 광어회 큼직하게 썰려 가득 갈비찜 윤기 흐르며 김모락모락 전복구이, 잡채, 나물들까지 딸 집에서 본 가장 화려한 상차림이었어요. 안방에서 사위 도연 나오시니 말끔한 차림, 환한 웃음 짓지만 어색해 보이셨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오늘 멋지시네요. 하, 그런가. 고맙네. 근데 너무 과하잖아. 돈 많이 들었겠네. 오늘 무슨 날인가. 부엌에서 앞치마 벗으며 나오시니 아빠 평소에 잘못한 게 많아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아빠 베란다 가보세요. 아빠 좋아하시는 화초들 제가 키우고 있어요. 화초를 내가 요즘 취미로 시작했어요. 아빠 키우던 선인장 똑같은 걸로 샀어요. 베란다 가리키시며 도연과 눈빛 교환하시니 신호 보내는 듯 하시죠. 그래 한번 보자. 베란다 향하는 동안 선영이 도연에게 고개짓 하시니 도연 재빨리 부엌 가시고 준비할 일 있는 듯 하시죠. 베란다의 화초들 깔끔하게 정리돼 있으시니 이거 잘 키웠네. 언제부터 했어? 한두 달 됐어요. 아빠 생각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목소리 약간 떨리시니 돌아오실 때 도연 재빨리 나와 앉으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선영이 상석에 앉으시며 의자 빼주시고 표정 살피시니 기분 확인하려는 듯 아빠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은 아빠 모시는 날이니까. 앉으시자 선영 재빨리 술병 집어 잔에 따르시니 투명한 액체 부어지는데 이상함 느끼셨어요. 인삼주라면 황갈색인데 너무 맑고 가루 떠다니는 듯 가까이 가니 냄새 다르셨어요. 이 술 좀 이상하네. 인삼주 가루 떠다니는 것 같아. 당황하시지만 웃으며 아 프리미엄 인삼주라 정제 특별히 해서 인삼 많이 들어가서 가루 보이는 거예요. 의심스러우시지만 정성 의심할 수 없으시고 30년 본능이 경고 울리셨어요. 자 아버님 건배하시죠. 도연잔 들며 하시니 잔에 물 들어 있으셨어요. 잔에는 왜 물인가? 아 운전해야 해서요. 나중에 아버님 모셔다 드리려고. 그럴듯하지만 석연치 않으시니 딸 사위 둘 다 안 마신다니 자신 혼자 마시라는 건가? 선영이 너도 안 마셔? 네, 아빠. 저희 요즘 아기 생각해서 임신 준비 중이에요. 시선 술잔으로 향하시니 꺼려지시지만 거부할 수 없으셨어요. 그럼 나 혼자만 마시라는 거네. 아빠께서 주인공이시잖아요. 오늘은 아빠만을 위한 날이에요. 강조 있으시니 꼭 마셔야 한다는 뜻 같으셨어요. 잔 들어올리시니 딸 사위 동작 주시하시고 입 대시니 이상한 맛 퍼지셨어요. 인삼주 달콤 쌉싸름한 맛 아니라 쓰고 약품 같은 뒷맛. 이 술맛 특이하네. 잔 내려놓으시니 시선 교환하시고 아 그래요? 프리미엄이라 그런가 봐요. 처음엔 낯설 수 있어요. 재빨리 안주 올려주시니 광어 드셔보세요. 싱싱해요.
신선하고 맛있으시지만 뒷맛 사라지지 않으시고 물 마시니 나아지셨어요. 도연 부엌에서 김치 가져오시니 묵은지예요. 아버님 묵은지 드셔보세요. 입맛에 맞을 거예요. 오, 묵은지네 고맙다. 한 점 드시니 기분 좋아지시고 취향 기억해준 감동이셨어요. 아빠 술 한 잔 더 하세요. 오늘 아빠의 날이에요. 빈잔에 다시 따르시니 또 투명 액체. 의심스러우시지만 두 번째 잔 드시니 느낌 더 강해지시고 속 뜨거워지며 목마르셨어요. 물 좀 줄래? 네,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벌떡 일어나 부엌 가시니 몸 상태 점검하시니 심장 빨리 뛰고 손끝 떨리셨어요. 도연 표정 관찰하시니 변화 기다리는 듯 아버님 기분 어떠세요? 술 돌기 시작하시나요? 글쎄 평소보다 빨리 취하는 것 같네. 실제로 이상함 느끼시니 한 병 끄덕 없던 분인데 두 잔에 어지러울 리 없으셨어요. 물 가져다 주시니 마시시는 동안 부엌에서 조용히 대화하시니 언제쯤 될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3잔 정도는 먹어야 해. 등골 서늘해지시니 기다린다고. 30년 직감 확실한 경고. 너희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디저트 언제 낼지 얘기하는 거예요. 당황하며 둘러대시지만 확신하시니 잘못됐다는 거. 갑자기 어지러움 심해지시고 시야 흐려지며 손 힘 빠지시니 젓가락 떨리셨어요. 이상하다. 몸이 좀. 중얼거리시니 표정 더 긴장되시고 기다리던 순간 온 듯. 그때 휴대폰 울리시니 벨소리 크게 울려 퍼지시고 깜짝 놀라 서로 바라보시니 흐릿한 시야로 확인하시니 아들 준호예요. 손 떨리지만 통화 누르시니 여보세요? 목소리 굳어지셨어요.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다급하시니 선영이 집에서 술이랑 저녁 먹고 있어. 아버지, 거기 있는 술 마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절규 같은 목소리시니 모든 깨달으시니 딸이 무슨 짓 한 건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머리 무거워지시니 아버지, 지금 가고 있어요. 경찰도 같이 오고 있고요. 절대 더 드시지 마세요. 전화 너머 발걸음 소리와 차 소음 들리셨어요. 딸 사위 더 숨기지 않으시니 당황과 분노 뒤섞이셨어요. 아빠 그 전화 끊으세요. 목소리 차가워지시니 다정한 딸 모습 아니셨어요. 왜 이러는 거야? 힘없이 물으시니 의식 흐려지지만 정신력 버티셨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준호 소리치시니 10분 후 도착해요. 그때까지 버티세요. 고개 끄덕이시니 30년 강인함 지탱하시지만 몸 안 뜯으셨어요. 딸 사위 급하게 상의하시니 예상 틀어진 거 아셨어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도연시계 보시니 마지막 힘으로 일어나려 하시지만 다리 힘 안 들어가시니 의자 붙잡고 서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니 화마 싸운 의지력으로 버티셨어요. 전화기 꽉 쥐시고 아들 목소리에 집중하시니 아버지 들리세요. 절대 더 드시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응, 듣고 있다. 간신히 대답하시니 혀 굳지만 정신 유지하려 하셨어요. 선영 도연 눈빛 교환하시니 상황 틀어진 거 아셨어요. 아빠 전화 끊으세요. 준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연기하시지만 당황함 역력하시니 흐릿한 시야로 바라보시니 차갑고 초조한 모습이셨어요. 선영아, 너희 도대체 무슨 짓 한 거니? 힘겹게 물으시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했다는 거예요? 연기 한계시니 손 떨리고 시선 마주 못하셨어요. 전화기에서 준호 목소리 크게 아버지, 사위가 졸피뎀 구입했어요. 수면제예요. 술에 타면 위험해요. 아버지 이름으로 생명보험 4개 가입돼 있어요. 수익자 전부 선영 이름으로 정적 흘렀어요. 눈빛 변하시니 흐릿한 의식 또렷해지시고 생사가른 예리함 되살아나셨어요. 졸피뎀 천천히 말씀하시니 목소리 힘없지만 분노 담기셨어요. 그게 뭔지 아냐? 도연 화들짝 일어나시니 숨길 수 없음 하셨어요. 아버님 오해예요. 테이블 짚고 일어나시니 다리 후들거리지만 분노 지탱하시니 수면제 타서 나 죽이려 한 게 오해냐. 얼굴 창백해지시니 특히 도연 덜덜 떨으시고 선영 뒤로 물러서시니 인정 순간 끝 알기 때문이셨어요. 아빠 음식 잘 드시다가 무슨 소리예요? 그럼 뭐야 있는 힘 다해 소리치시니 30년 우렁찬 목소리 아니지만 분노 가득 채우셨어요. 너희가 내 딸이 나를 목소리 떨리시니 배신감 더 컸어요. 아빠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라고 술병 집어드시니 손 떨지만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럼 너희가 마셔봐라. 순간 얼어붙으시니 뭐라고요? 이 술 너희 마셔봐라. 아무것도 안 탔다면 마실 수 있겠지.
병들고 한 걸음 다가서시니 비틀거리지만 더 무서우셨어요. 아버님, 저희는 고함 지르시니 소방관 카리스마 되살아나셨어요. 내 딸이 이상 없는 건강 좋다던 술 왜 못 마셔? 마시면 오해했다고 사과할게. 도연 벌벌 뒤로 물러서시니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 내가 죽어가는데 분노하시니 선영 울기 시작하시지만 진짜 눈물인지 알 수 없으셨어요. 아빠 저희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병 더 세게 흔드시니 그럼 정신 차렸으니까 마셔봐라. 아빠 제발 제발은 무슨 식탁 주먹 치시니 접시 덜컥거리셨어요. 나한테 먹인 술 왜 못 마셔? 전화기에서 준호 아버지 5분 후 도착해요. 서로 바라보시니 시간 얼마 안 남아 마셨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도연 무릎 꿇으시니 빚 너무 많아서 빚 때문에 나 죽이려 했다고. 평생 뒷바라지 키웠는데 돈 때문에 애비 죽이려 했다고. 그래 얼마인데 사람 죽이려 했는지 말해봐라. 4억이에요. 감당 못할 4억. 사업이라고. 코웃음 치시니 고작 사업 때문에 애비 목숨을 거실 구석 서류 가방 가리키시니 용산 아파트 팔지 않고 이사 온 거. 등기 가지고 다니시니 자식들 자가인 줄 모르고 월세인 줄 알았어요. 저기 등기 보니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시니 내가 숨긴 게 있어. 힘겹게 말씀하시니 이 집값 15억이야. 얼굴 하얗게 질리시니 뭐라고요. 주식 예금 합치면 25억 될 거야. 도연 주저앉으시니 어리석음 깨달으셨어요. 아버님 그럼 뭐야? 술병 바닥 내려놓으시니 조금만 기다렸으면 다 너희 거였을 텐데. 선영 울부짖으시니 아빠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딸 노려보시니 그럼 이제라도 이 술 마셔봐라. 마시지 못하면 인정해. 내 딸이 아비 죽이려 했다고. 목소리 차가워지시니 멀리 사이렌 소리 들리시니 경찰 오는 소리 얼굴 절망 물들으시니 뭐든 끝나마셨어요. 마지막 힘으로 의자 앉으시니 의식 흐려지지만 복수 끝났다고 생각하시니 사이렌 가까워지시니 얼굴 절망이셨어요. 의자에 못 맡기시니 흐려지는 의식 붙잡으시지만 30년 강인함 지탱하시고 전화 너머 준호 목소리 희망이셨어요. 아버지 2분 후 도착해요. 조금만 버티세요. 발걸음 급해지시고 계단 뛰어오르는 소리 들리셨어요. 선영 갑자기 달려드시니 눈에 절망과 광기. 아빠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많은 재산 줄 몰랐다고요. 흐릿한 시야로 바라보시니 진짜 모습 보이시니 알던 딸 아니셨어요. 몰랐다고 변명하냐. 재산 있으면 안 죽였을 거고 없으면 죽였을 거란 말이니. 목소리 약하지만 실망 담기셨어요. 25억이든 25만 원이든 상관없어. 돈 때문에 아비 죽이려 한 사실 변하지 않아. 도연 무릎 꿇고 엎드리시니 숨길 거 없음 하셨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쳤었습니다. 미쳤다고 닥쳐. 이 괴물들아. 절규처럼 소리치시니 분노 아니라 허탈함이셨어요. 아니야. 너희 정신 멀쩡했어. 그래서 더 끔찍한 거야. 현관문 요란하게 열리시니 준호 경찰 둘과 뛰어들어오시니 숨차 헐떡이시지만 아버지 먼저 확인하시니 아버지 준호 어깨 잡으시니 정신 차리세요. 병원 가야 해요. 제지하시니 아직 할 말이 있으셨어요. 경찰 1명 선영 도연 앞으로 가시니 신고받고 왔습니다. 독살 시도 사건이라고. 선영 벌떡 일어나 손살에 치시니 아니에요. 오해예요. 경찰 술병 집어드시니 코에 대시니 이상한 표정, 이상한 냄새 나는데요. 압수하겠습니다. 다른 경찰 준호에게 신고하신 분 아드님이시죠.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준호 가방에서 서류 꺼내시니 사설 탐정 고용해서 조사했습니다. 누나 행동 이상해서. 서류 펼치시니 도연 졸피, 냄대량 구입 기록, 아버지 명의 보험 4개 수익자, 누나 이름 증거. 경찰 고개 끄덕이시니 동기 물증 분명해요. 선영 무너져 바닥 주저앉으시니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뭐든 드러나셨어요. 성호 힘겹게 임여시니 경찰관님 잠시만 2잔 마셨어요. 2잔이요? 지금 몸 상태 어떠세요? 어지럽고 힘없어요. 하지만 정신 있어요. 경찰 준호 보시니 병원 가셔야 해요. 네, 구급차 오고 있어요. 멀리 구급차 사이렌 들리시니 선영 바라보시니 바닥에 울고 계셨어요. 선영아, 고개 들으시니 눈물 콧물 범벅.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목소리 흐느끼시니 떨리셨어요. 그런데 넌 왜? 더 크게 울기 시작하시니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으로 되는 상황이니 목소리 차가워지시니 내가 죽이려 한 건 변하지 않아.
구급차 도착하시니 대원들 들거들고 올라오시니 환자 어디세요? 준호 가리키시니 여기요. 독성 물질 섭취하신 것 같아요. 맥박 재고 혈압 측정하시니 의식 있으시네요. 바로 병원으로. 들것에 누우시며 마지막으로 딸 바라보시니 선영아, 너는 이제 내 딸 아니야. 절규하며 달려들려 하시지만 경찰 제지하시니 아빠. 더 이상 안 보시니 눈 감고 누워 계셨어요. 구급차 떠나시니 거실에 정적 남으시니 경찰 수갑 채우시니 독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선영 마지막 소리치시니 저희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이렇게 많은 재산 알았다면 극단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으셨어요. 병원 응급실 차가운 불빛이 주름진 얼굴 비추시니 의료진 분주하게 검사하시니 링거 꽂힌 채 누워 계시니 건장함과 거리 멀지만 눈빛 살아계셨어요. 준호 병상 옆 의자 앉아 아버지 거친 손 감싸주시니 손 차갑게 식어 있으시고 얼굴 안도 분노, 믿기 힘든 표정 뒤섞이셨어요. 몇 시간 전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뭐든 바뀌셨어요. 천장 바라보시며 며칠을 되짚으시니 딸 관심, 매일 전화, 과도한 대접, 모든 계획된 거 생각에 가슴 무너지셨어요. 30년 동안 위험 겪었지만 가까운 사람 배신만큼 아픈 거 없으셨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준호 목소리 떨리시니 약기운 빠지며 의식 또렷해지시니 입안 텁텁하고 속 미식거리시지만 정신 맑으셨어요.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문 열리시니 중년 의사 들어오시니 검사 결과지 들고 표정 심각하시니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혈액 소변 결과 나왔습니다. 졸피 뇌상당량 검출 일반 복용량 5배. 준호 얼굴 창백해지시니 누나가 정말 독살하려 한 거 증명됐어요. 다행히 많이 안 드시고 건강 좋아 생명지장 없어요. 하지만 연세 고려하면 위험했어요. 하루 이틀 관찰하며 독 배출해야 내일 오후 퇴원 가능. 의사 나가시니 무거운 침묵 흘렀어요. 준호야, 너 어떻게 알았냐? 한 달 전부터 의심했어요. 누나 갑자기 아버지 건강 관심 보이기 시작. 부자연스러워서 사설 탐정 고용했어요. 도연 여러 약국 돌아다니며 졸피 냄소량 구입. 한 것 많으면 의심받을까? 나눠 산 거예요. 주먹 불끈 쥐신이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보험 4개 가입, 총액 4억 2천만 원. 허탈한 웃음 지으시니 고작 사업 때문에 목숨 노렸다니 이미 몇 배 가진 거 아닌데. 문 열리시니 정장 중년 남성 들어오시니 경찰 배지 김성호 어르신이시죠. 양평서 강력계 이동욱 형사입니다. 진술 받고 싶습니다. 딸 사위 독살하려 했습니다. 언제부터 의심하셨나요? 오늘 일차근차근 설명하시니 이상한 술맛, 부자연스러운 행동, 준호 전화까지. 현재 용의자 구속, 내일 검찰 송치, 형량 7년에서 15년 예상, 미수 초범 참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재산 많으시네요. 부동산 15억, 금융 합 25억. 준호 깜짝 놀라시니 처음 듣는 얘기. 이걸 알았다면 보험금 노릴 이유 없었을 텐데. 쓸쓸한 미소 지으시니 숨겨놨죠. 자식들 싸울까봐. 하지만 더 큰 비극 됐네요. 형사명함 건네시니 추가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부자 말없이 앉아 계시니 아버지 정말 25억이나 되세요. 평생 모았어. 용산집 30년 살다 보니 올랐구나. 왜 안 말씀하셨어요? 말하면 뭐해? 어차피 너희들 거인데. 복도 소란스러우시니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선영 목소리시니 면회 요청. 간호사 들어오시니 받으시겠어요? 단호하게 고개 저으시니 안 받아 돌려보내.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절규 들리시지만 눈 감고 고개 돌리셨어요. 가슴 먹먹하시지만 마음 굳히시니 돌이킬 수 없는 선 넘었다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니 듣고 싶은 말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아비 죽이려 한 놈한테 무슨 얘기 듣고 용서하겠니? 준호 더 말 못하시니 이해하시니. 내일 변호사 만날 거야. 유언장 새로 써야 해. 아직 정정하신데 무슨 유언장이세요? 아니야.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 해야 할 건 해야 한다는 걸. 선영 완전히 배제, 상속 결경 명시. 목소리 흔들림 없으시니 결정 내리셨어요. 밤 깊어가시지만 잠 안 오시니 40년 키운 딸 기억 주마등처럼 스치시지만 이제 고통스러울 뿐이셨어요. 3주 후 양평지방법원 재법정. 아침부터 사람들 몰려드시니 사건 충격적이라 방청석, 기자 구경꾼 가득.
70대 전직 소방관과 딸 설정 자극적이었어요. 준호 부축받으며 증인석 향하시니 3주 회복 동안 몸 좋아지셨지만 마음 상처 여전하시니 깔끔한 정장 입으시지만 얼굴 피로감 역력하시니 피고석 선형 수척해지시니 구치소 생활 바꿔놓으셨어요. 아버지 들어오시니 눈물 쏟기 시작하시지만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재판장 망치 두드리시니 개정선언, 피고인 김선영 이도연 살인, 미수보험 사기 사건 개정, 검사 기소 낭독하시니 졸피뎀 투여 살해 시도, 탄식 소리 새어나오시니 변호사 무죄 주장하시니 실수 살인 의도 없음. 하지만 증거 명확하시니 증인석 서시니 법정 정적 휩싸이시니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 시작하시니 딸 갑자기 초대 30년 만에 처음 술 이상했어요. 인삼주와 완전히 달라쓰고 이상했죠. 아드님 전화 내용 어떤가요? 아들 절대 마시지 말라고 수면제 들어있다고. 숨 넘기시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딸이 나 죽이려 한다는 걸. 목소리 떨리시니 모두 고통 느끼셨어요. 선영 일어나 소리치시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미쳤었어요. 재판장 지지하시지만 울부짖으시니 아빠 많은 재산 줄 몰랐어요. 천천히 바라보시니 3주 만에 처음 눈빛, 연민 용서 없으시니 돈 있고 없고 문제 아니야. 아직 본질 모르고 있어. 돈 있으면 안 죽였을 거라고. 이제 본성 알게 돼 다행이다. 25억이든 25만 원이든 상관없어. 아비 죽이려 한 사실 변하지 않거든.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시지만 더 안 보셨어요. 변호사 정상 참작 호소하시니 경제 어려움 초범 미수, 검사 계획적 혈육 대상 중대범죄 중형 구형, 최후 진술 도연 일어나시니 정말 죄송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형식적 들리시니 선영 일어나시니 아빠 저는 정말 말 잊지 못하시니 외면하시니 재판장 판결 김선영 징역 5년, 이도연 4년. 무너지시지만 끝까지 안 보셨어요. 법정 나서시니 기자 몰려드시니 딸 용서할 생각 없으신가요? 걸음 멈추시니 용서는 없습니다. 이미 내 딸 아니에요. 그날 밤 변호사 사무실 유언장 작성하시니 선영 상속권 박탈, 25억 중 절반 준호, 절반 고독노인 지원단체 기부.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할 거 없어요. 끝난 일이에요. 집 가는 길 하늘 올려다보시니 별 밝게 빛나시니 아내 지켜보는 듯 여보 잘한 걸까 혼잣말 하시며 집 향하시니 새로운 시작해야 할 때예요. 6달 후 양평 아침 공기 맑고 시원하시니 새벽 5시 눈 뜨시고 텃밭 향하시니 습관 여전하지만 마음 가벼우셨어요. 배추, 무 바라보며 보람 느끼시니 삶 완전히 바뀌셨어요. 매주 수토, 양평 고독노인 복지센터 봉사하시니 화재 안전교육주 역할. 성우 씨 덕분에 안전하게 지내요. 80대 어르신 손잡아 주시니 진짜 보람 느끼셨어요. 평생 남 구해온 소방관, 이제 다른 방식 돕는 뿌듯함. 12억 5천만 원 기부한 재단 지역 화재, 군수 감사장 전달. 신문 보도되시지만 조용히 봉사 계속하시니 토요일 오후 준호 찾아오시니 매주 얼굴 보시니 혼자 걱정되시고 더 시간 보내고 싶으셨어요. 아버지 오늘 봉사 어떠셨어요? 좋았어. 할머니들 김치 좋아하시더라. 텃밭 배추로 김치 담가 나눠드리시니 아내 하던 일 이제 자신이 하시는 셈. 아버지 행복해 보이시니 저도 기뻐요. 나도 몰랐어. 남도 오며 마음 편해질 줄은. 창밖 노을 보시니 그런데 누나 생각 안 나세요?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후회 없어. 면회 아니야. 자기 길 가야지. 목소리 단호하시지만 예전처럼 차갑지 않으셨어요. 현관 로크 소리 나시니 소방서 직원들 오시니 기부 장비 덕분 구조. 수월의 감사 인사. 성우 대선배님 덕분입니다. 새 장비로 인명 구조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기뻐하시니 돈 필요한 데 쓰여 충분하시니 소방관들 돌아가시니 부자 마루 앉아 차 마시시니 가을 고요함 감싸시니 아버지 후회 없으세요? 후회할 게 뭐 있겠냐. 지금 순간 가장 행복해. 얼굴 평화로운 미소 지으시니 준호야 너 같은 아들 있어서 고맙다. 저야말로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깊게 잠드시니 꿈에 아내 나타나시니 여보 잘했어. 정말 잘했어. 행복하게 살아. 미소 지으시니 다음날 복지센터 향하시니 김장 담그는 날 어르신들 반갑게 맞이하시니 없어선 안 될 존재 되셨어요. 김장하며 옛날 이야기 나누시니 행복해 보이셨어요.
불길보다 뜨거운 배신 겪었지만 더 따뜻한 사랑 나누고 계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지만 인생 끝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혈연 아니라 서로 아끼는 마음이에요. 남은 인생 남 위에 쓸 때 진짜 행복 찾을 수 있어요. 건강하시고 평화로운 노후 보내세요. 우리